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 주름은 언제 생겼지? 예전에 없던 기미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주름, 기미, 피부 처짐. 이 모든 것의 70%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혹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을 무시하면 정말 모든 노력이 소용없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진짜 주범인 자외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모르게 하고 있는 피부 망치는 습관들, 그리고 실제 시청자 사연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름을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생활 루틴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노화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노화를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 노화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피부 노화의 70%는 바로 광노화, 즉 자외선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콜라겐 파괴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탄력과 볼륨을 담당하는 핵심 단백질이에요. 마치 피부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건데 자외선이 이 콜라겐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콜라겐이 파괴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며 탄력을 잃게 되죠. 둘째, 엘라스틴 섬유 변형입니다.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섬유인데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섬유가 변형되어 딱딱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가 늘어지고 처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 색소세포 자극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기미, 검버섯,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특히 한번 생긴 기미는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요. 피부를 망치는 일상 습관 5가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겨울 흐린 날엔 생략하기.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 선크림 안 발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요.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 80% 이상의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특히 UVA는 구름이나 창문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창가 근처라면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 없어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낮다고 해서 자외선이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눈이 온 날에는 눈에 반사된 자외선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고글을 쓰지 않으면 설맹에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선크림 덧바르지 않기. 아침에 선크림을 발랐으니 하루 종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크림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해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피지, 땀, 그리고 외부 활동으로 인한 마찰 등으로 인해 선크림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크림은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할 때는 더 자주 발라야 합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뿐이지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메이크업 위에는 어떻게 덧바르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팩트형 선크림이나 스프레이형 선크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메이크업 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세 번째, 스마트폰 조명의 장시간 노출. 혹시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나요? 이것도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도 광노화의 일종이에요. 블루라이트는 자외선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콜라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해요. 눈의 피로는 물론이고 얼굴 피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노출이지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눈가 자주 비비기, 강하게 세안하기.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시거나 세안할 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시나요? 이런 기계적인 자극도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눈과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얇고 연약해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죠. 눈을 자주 비비면 피부가 늘어나고 잔주름이 생기며 색소 침착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씻으려는 마음에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스크럽 제품을 매일 사용하거나 세안 브러쉬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안법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밤 늦게까지 불빛 아래 생활하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밤 늦게까지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 우리 피부는 밤에 재생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밤 늦게까지 밝은 불빛에 노출되면 이런 재생 과정이 방해받아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가 깨지게 됩니다. 또한 밤늦게 켜놓은 조명도 일종의 광노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LED 조명에도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낮에 자외선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매일 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연을 통해 자외선 손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노화로 고민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 사연 읽어볼까요? 40대 여성, 주부 김미정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6세인 주부입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30대까진 피부에 정말 자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피부가 좋다고 많이 얘기해줬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발라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나는 피부가 강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가가 조금 푹 꺼지는 것 같더니 점점 입가에도 깊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에 기미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피부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바로 피부과를 예약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서 진피층 손상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수 카메라로 제 피부를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에 기미애비군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20-30대에 받은 자외선 손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피부 속에서는 계속 손상이 누적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뒤늦게 후회하면서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생긴 손상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니 정말 젊을 때부터 관리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20-30대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미리미리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정님의 사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외선 손상의 지연 효과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회복력이 좋아서 자외선 손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30대 후반, 40대에 들어서면서 누적된 손상이 한꺼번에 표면화됩니다. 이를 피부과에서는 광노화의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둘째, 피부 깊은 곳에 숨은 손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피부 깊숙이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특수 장비로 촬영하면 이런 숨은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생긴 광노화는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워요. 물론 의학적 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원상복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은 20대에 받은 자외선 손상이 40대에 나타난다고 말해요. 즉,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20년 후에 내 피부를 생각해서 오늘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름과 노화를 예방하는 완벽한 생활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마이너스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준비. 기상 직후 부드러운 세안.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세안을 해야 해요. 밤사이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미지근한 물 32-34도 정도를 사용하세요. 세안제는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고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하세요. 특히 눈가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하는 것이 좋아요. 기초 케어 수분 공급. 세안 후에는 바로 토너부터 발라야 해요.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토너, 에센스, 세럼, 보습제 순서로 발라주세요. 각 단계마다 충분히 흡수시킨 후 다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무거운 제품보다는 가볍고 빨리 흡수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외출 전 DP 자외선 차단제 완벽 적용.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SPF 30 이상, PA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적용량이 중요해요. 얼굴 전체의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서 제대로 된 차단 효과를 보지 못해요. 적용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마 양볼 코턱순으로 점을 찍은 다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목과 귀도 잊지 마세요. 실내일 경우에도 창가 근처라면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세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서도 UVA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난 루틴. 선크림 덧바르기 완벽한 보호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23시간마다 덧바르기입니다. 이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면 팩트형 선크림이나 스프레이형 선크림을 활용하세요. 최근에는 메이크업 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더 자주, 더 두껍게 발라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되 그래도 자주 덧발라주세요. 물리적 차단 2중, 3중 보호. 선크림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려워요. 모자, 선글라스, 양산을 적극 활용하세요. 모자는 챙이 넓은 것을 선택하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선글라스는 UV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단순히 색깔이 진한 것만으로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동공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양산도 UV 차단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검은색 양산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좋지만 요즘은 밝은 색상이라도 UV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실내에서의 주의사항. 실내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창가에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에 UV 차단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동차 선팅과 비슷한 원리로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가시광선은 통과시켜주죠. 충분한 수면 가장 중요한 안티에이징.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이것이 어떤 고급 화장품보다도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피부 세포가 제대로 재생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낮에 받은 스트레스와 손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수면 부족은 그 어떤 스킨케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피부 노화의 원인입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침실을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외부 케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관리도 중요해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추천 항산화 식품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매일 한 줌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특히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요. 녹차 카테킨 성분이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하루 2-3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비타민E와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요. 견과류 비타민E, 셀레늄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기상 후와 취침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 보일 수 있어요. 수면과 피부 건강의 관계. 수면 부족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가 30%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해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2-3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 들이기.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하루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지금 하는 모든 노력은 20년 후에 여러분을 위한 투자예요. 김미정님의 사연에서 보셨듯이 젊을 때의 관리가 중년 이후의 피부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미 40대, 50대라고 해서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개선도 가능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피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작은 목표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뻐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관리 루틴이나 자외선 차단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비싼 화장품, 고가의 시술도 좋지만 그 전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더욱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